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최근 클래식 바람의 나라라는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 분복사 버그가 발생하면서 해당 게임을 즐기고 있던 저를 포함한 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점과 문제점, 그리고 버그의 발생 과정 등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설명드리는 영상을 최근 업로드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해주셨고 소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래식 바람나라의 개발 및 운영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이번 돈복사 버그 사건의 처리 과정에 의문점이 많다 보니 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주셨던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바람나라 돈복사 버그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대응이 느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클래식 바람나라 개발팀과 버그를 악용 또는 사용하거나 각종 비매너나 독점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과의 부당거래 의혹에 의무론을 제기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뤘던 영상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본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의문을 가지신 내용에 저도 매우 공감하는데요. 일단 버그 관련 사건에 대한 설명과 대응 그리고 보상 관련 내용이 모두 부실합니다. 클래식 바람의 나라와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온라인 게임인 마비노기에도 몇 달 전에 돈복사 버그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마비노기 디렉터는 버그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부터 이슈 타임라인, 발생 규모, 조사 대역,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 버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최대한 투명한 처리 과정을 유저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저와의 신뢰를 최대한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버그로 풀린 돈의 총액을 유저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수치를 공개했던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쉽게도 클래식 바람의 나라는 갑작스러운 이슈로 게임 이용에 대한 불편을 겪으면서 불안감에 떨어있던 유저들에게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 역시 몇 달 전에 발생했던 금조각 게이트 사건 때의 운영팀의 대응과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청자분들의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총액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로 버그로 인해 풀린 돈의 회수율이 낮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비노기 사례처럼 99%에 가깝게 대부분의 재화를 회수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구체적인 규모와 총액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바람의 나라 운영팀이 밝힌 회수율은 66.54%로 총액의 규모에 따라선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경제가 단순 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의 시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총액을 밝히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금액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게임이다 보니 콘텐츠도 충분히 등장하지 않았고 경제나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 재화나 아이템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고 게임 자체의 투자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운영진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버그로 양산된 화폐의 총액이 너무 높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의 화폐는 아직까지 뚜렷한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화폐의 용도나 가치가 애매한 편에 속합니다. 콘텐츠가 충분히 출시되지 않은 이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픈 초기부터 불안정한 서버 구조부터 매크로나 각종 비매너 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여러 운영적인 문제로 인해 개발진이 신뢰를 잃으면서 다수의 유저들이 떠났고, 현재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라 게임 이용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나마 콘텐츠가 꾸준히 출시되고 운영진이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면서 유저가 늘어난다면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 전의 사고로 인해 어마어마한 화폐가 이미 시장에 풀려버리게 된다면 이런 가능성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총액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피해 규모가 클수록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책임질 범위의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의 원인은 1차적으로 개발사에게 있고 당연히 책임 범위도 큽니다. 그렇다고 틈틈이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문제를 빠르게 대응해서 대부분의 재화를 회수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공유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진은 돈복사 버그 사용자의 버그 사용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진 않았으나 로그를 분석해서 버그 사용이 의심되는 캐릭터의 보유 금전을 확인 후 최종 회수 조치를 했으며 100%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상응하는 보유 아이템을 회수하였다고 안내했는데요. 이 과정에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한 금전이 부족해서 회수한 아이템의 가치 기준에 대한 안내도 없으며 시청자분께서 의문을 표하신 것처럼 중대한 사안이고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유저가 즉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인데 버그 반복 사용할 계정의 365일 이용 제한과 버그 사용 이력이 있는 계정의 15일 이용 제한은 매우 경미한 처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영 약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유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버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유저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나 운영 정책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는 형태로 영구 이용 제한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부당한 방법으로 생성된 아이템이나 재화는 이론 및 기술적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며 특정 과거 기간으로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되돌리는 일명 백섭도 하나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번 돈복사 버그가 최초 발생한 기준으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이후에 대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일 사이 버그로 생성된 재화가 시장에 꽤 오랜 기간 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섭을 하거나 풀린 모든 재화를 100% 회수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를 이용해 다량의 재화를 보유한 갑과 갑에게 재화를 구매하려는 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을은 현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갑에게 1억의 재화를 구매합니다. 여기서 을은 갑의 재화가 버그가 아닌 정상적인 재화로 믿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 을은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운영진이 이후 재화 회수를 위해 조사를 했을 때 운영진은 갑과 을이 현금 거래 여부나 자세한 거래 내역을 알 수 없고 순수하게 로그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재화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운영진이 재화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버그를 이용해 재화를 획득한 갑은 이미 을에게 판매한 재화에 상당하는 현금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 이익을 얻은 반면 을은 재화가 회수되면서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을의 재화가 회수되기 전 을이 여러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을은 갑에게 구매한 1억의 재화로 병에게 해고랑의 뼈라는 아이템을 5천만 원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이러면 병은 해고랑의 뼈를 을에게 넘겨주고 5천만 원을 을에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운영진 입장에서 병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의 재화를 회수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버그로 생성된 재화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맞지만 회수했다가는 을에 이어 병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들이 피해를 운영진이 보상해줄 방법도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운영진이 을과 병에게 전달된 갑의 버그로 생성한 재화를 모두 회수하고 을의 인벤토리에 있는 해고랑이 뼈를 병의 인벤토리로 다시 옮겨주고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을이 병에게 구입한 해고랑이 뼈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해고랑이 뼈를 또 다른 사람이 정에게 판매했다거나 아니면 해고랑이 뼈로 해골갑옷을 질러서 성공 또는 실패하거나 화교양의 재단에 입장하기 위해 소모하는 등 해당 아이템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아이템으로 변환되었을 경우 공정한 회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가 발생한 후 20여일이 지난 늦은 시점에 대응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수많은 유저들에게 복사된 재화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버그를 인지한 시점에서 해당 재화를 모두 회수하기에는 너무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서 운영진 입장에서도 전량 회수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회수율이 낮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에서 언급된 백섭을 진행한다는 선택지 역시 선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꼼꼼하지 못한 QA 검수와 허술한 개발 능력과 패치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서비스 모니터링과 늦은 대응으로 이어진 개발,
운영진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해소하지 못한 34%의 다량의 재화로 인한 게임 내 재화의 가치의 하락과 아이템 가격의 변동에 대해 다수의 유저분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운영진이 제시한 보상안도 충분하지 못해 더 문제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고로 밴을 당했던 유저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밴이 되면서 감정적으로 많은 불편과 놀라움을 느끼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복사된 돈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은 회수하지 못한 재화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후속 대응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버그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대량의 재화를 무단으로 생성한 후 시장에 유통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한 유저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통해 확실한 CCBB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저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